지어 음란지설 역구 사주지신 음란하고 사득한 그러한 설에 이르게 되면 또한 연구를 해라. 사주지신 사주의 신들을 연구를 해라. 해야 된다.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미약해요. 그러면 나는 여성의 입장에서 나는 힘이 센데 에너지가 넘치는데 남편은 미약해요. 그리고 재성이 없어서 재생관으로 남편 힘이 보충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일주는 족이 못마할 정도로 충분하다. 적지자. 충분히 관에 대적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왕한데 남편은 힘이 미약한데 남편의 힘을 생해주는 재성도 없으면 여성이 일주의 남편에게 관에게 대적할 수 있을 정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또 미약한데 식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재성이 없어요. 그러면 식극관. 식상은 관을 극을 하죠. 근데 관을 생해주는 재성이 없어요. 그러면 일주족이 기지자. 일주가 여성이 뭐예요? 남편을 충분히 기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약한데 일주의 기가 생조, 생하고 도움을 줍니다. 타신, 다른 신을 생하고 도움을 주면 그리고 이 거지자, 그러면 관을 제거할 수도 있다. 제3자를 제3자 신을 생하고 도와줘서 남편은 관성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약한데 관성의 기운이 합일주 이화자 관성이 그 여자와 합을 해서 화하게 된다.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약한데 관성의 기운이 의지하는 거죠. 일주지 세자, 일주의 세력에 의지하는 자. 일주가 약한데 재성이 없고, 자 이번에 여성이 약해요. 이제는 재성이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없고 유식상. 그러면 식상이 있으면 아생식 내 여자의 그 기운을 설계시키죠. 그런데 인수 여자를 생해주는 그 인수를 만나게 되면 여성의 일주는 스스로 오로지 그 주인이 될 수 있다. 일주가 왕하고 재성이 없는데 관성이 가볍고 식상이 중하다. 그러면 관이 여전히 약하죠. 식극관 오히려 관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관성이 무의자라 의지할 곳이 없다.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없고 관무군 관성이 뿌리가 없어요. 그럼 힘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주가 불고 관성 남편을 즉 관성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돌아볼 것자. 그러니까 여자가 힘이 왕성한데 남자는 관성은 뿌리가 약한데 그 남편을 돌아보지를 않는다. 그리고 재성과 합을 해서 그 관성을 제거하거나 가버린다. 일주가 약한데 일주가 대부분 지금 관한테 충실하지 않는 경우 보면 자 일주가 약한데 식상이 중요해요. 식상이라는 것은 여자가 발설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노출시키고 자기의 끼를 발설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강해요. 그런데 인수가 가벼워. 인수는 친정도 되지만 인성이도 돼. 인성. 자기가 어떤 도덕을 지키는 그런 인성도 돼요. 그런 인성이 가벼워요. 그렇죠? 내가 약한데 나를 설계시킨 거는 강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여자가 이탈할 수 있겠죠. 자,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중요해요. 일주가 약한데 나를 노출시키고 싶은 건 강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없고 그런데 재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도 그렇죠. 식상이 당령하고 자 식상은 자기를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거. 그게 당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성이나 관성이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관성이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즉
여자 일주 입장에서 보면 식상은 자기 끼를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성은 남편도 되지만 그거 스스로의 그 생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식상이 발전하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제어받지 않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무제자 관성이 없는데 재성이 도와줘요. 그리고 비겁이 생식상자 식상을 도와줘요. 이런 경우 자 만국 상관 무제자 만국의 상관으로 그득 차 있는데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있으면 식생제로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니까 이렇게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데 이 넘쳐나는 끼, 이 상관, 이 식상, 그 넘쳐나는 기운 발설 욕구를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분출구가 없어요. 재성이 있으면 글이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만국, 관성, 만국이 규제로 가득 차 있어요. 꽉꽉 자기를 억제하고 있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무인자, 관생인으로 설계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를 너무 극을 하게 되면 나중에 터지죠. 만국 비겁이 가득 차 있어요. 내 형제들이. 근데 무식상자, 나가 생겨질 수 있는 게 식상이 없어요. 또는 형제들이 길을 설계시키는 비겁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국인수 사주가 인수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인수로 가득 차 있는데 무제자 재성이 뭐야?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다고는 뭐냐? 재극인으로 이거를 통제를 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거예요. 너무 자기에게 인수로 인해서 전부 자기에게 너무 극이 오거나 자기에게 너무 기운이 몰려 있거나 내가 발설하고 싶은데 식상이 왕한데 그를 표출할 수 있는 재성이 없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계속 한쪽으로 기운이 쏠리는 것들이 전부 이야기가 그런 경우는 음천지명이라 음란하고 천한 그러한 명조이다. 여자의 명조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거냐면 느낌이 오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다시 음란하고 사특한 그러한 논쟁의 그러한 학설, 그러한 설에 관한 겁니다. 자,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미약하고 무재성, 재성이 없고 그다음에 일주족이 지역자 이런 경우는 지금 쭉 이런 경우 보면 쭉 이런 경우를 쭉 한번 보시면 결국은 여자에게 있어서 스스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발설 욕구만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음란하고 천한 그러한 명조이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총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관불의중 상관은 중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죠? 상관은 뭐예요? 남편을 극하는 거예요. 관성을 극하는 거예요. 관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이 많은 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상관은 중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중필경조 중하게 되면 반드시 경조 가볍고 경박할 이게 경박할 조자입니다. 경박할 조자 그러니까 가볍고 경박함이 있게 되고 미모 모습은 아름다우나 다음냐라 많이 음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쁘면서도 예쁘지만 음란하게 되고 그 행동은 굉장히 경박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주 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관이 많은 게 좋지 않은데 만약에 상관이 중하게 되면 상관이 중하게 되면 남편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박하게 되고 모습은 아름답지만 많이 음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거슬리면서 자기를 표출하고 싶은 욕구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상관, 신약, 유인 상관이 있는데 신약, 몸이 약하고 유인, 인성이 있으면 그나마 좀 인성이
인성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내부적으로 지켜야 될 인성. 그렇죠? 인성이라는 것은 친정도 되지만 학문도 되고 문서도 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규칙도 되는 거예요. 규칙. 그러니까 상관은 남편을 거스르고자 하는 거. 어떤 관, 타이틀. 관은 직업도 되죠. 그 어떤 틀에 박힌 것을 거역하고 싶은 항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데 몸이 신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거나 신왕 몸이 왕한데 유제자 재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총명 아니 필총 반드시 총명하고 미모 아름답고 그리고 정결하라 정숙하다 정결하다 그 말이죠. 자 여기는 인성이 있어서 그래. 인성이 있어서 내가 신약하지만 내 인성에서 힘을 줘서 그 규칙을 지키고 싶어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신앙하고 재성이 있으면 힘이 있죠. 나한테 돈이 내가 힘이 왕하고 나한테 재물 있으면 굳이 뭐 남편 없어도 남자 없어도 요즘 세상에 여자들이 미스골드 그런 것처럼 다 자기 나름대로 미모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소신껏 살 수 있다. 정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다 맞아 떨어져요. 자, 범, 무릇, 관, 여명 여자의 명절을 관찰할 때는 관계 비소 여기 이제 안일 비자로 보면 돼요. 그래서 관계 무릇 여자의 명절을 관망할 때 볼 때는 그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다. 불가경 가볍게 할 수가 없다. 함부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가볍게 할 수가 없다. 단 경단 가볍게 판단할 수가 없다. 뭐를 음란함과 사특함을 가볍게 판단할 수가 없다. 사악함이라고 보다 사특함을 하죠. 사특함을 가벼이 판단할 수가 없으니 이 도랑독 더럽힐 독 구멍도 더럽히다. 이 독 신노 이독신노 독이 뭐냐면 더럽히다는 거죠. 더럽힘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즉 이 여자 사주를 감명할 때는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으니 사특함과 음란함과 사특함을 가볍게 판단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신의 노함을 더럽힘으로써 역불가일례 언명이라 한 가지 예로서만 가지고 그 명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로서만 그 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명절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신을 노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예로서만 가지고 그것을 말로써 명절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 유조종 뭘까요? 유얼 서절 자 혹 무엇에서 유래하는 거죠? 조상의 유얼 조상이 서울에서 유월은 이제 서울 그런 말인가 봐요. 그래서 조상이 서울에서 비롯됐거나 즉 조상이 서울이었거나 그 말이죠. 조상이 서울에서 비롯되었다거나 또는 그런 말이니까 유는 어디에서 유래하다 그 말이니까 혹 조상이 서울에서 유래되었거나 즉 조상이 서울 출신이거나 혹 유 어디에서 유래된 거 가문 기수 가문의 기가 원래는 숫자죠. 이 가문의 기가 수에서 유래됐거나 수를 이제 여기 보면은 황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즉 운세가
비롯되었다거나 운세 때문이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수를 그냥 운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운수. 그래서 가문의 기가 그 운수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혹 유장부 불초 혹시 그 장부는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불초함 때문이었다거나 혹 유모고 어머니 모모자 시어미 고자죠.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불량함에서 이를 불량 어질량자죠. 어질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또 유실 어려서 잃었어요. 뭐죠? 이게 규자죠. 규자가 규수 할 때 규자 안방규 그러니까 안방규의 훈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내운이라고 하죠. 내운 아녀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 내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녀자들 안방에서 가르침 그러니까 안방에서 지켜야 될 즉 아녀자들이 지켜야 될 그 덕목을 어려서 잃었다거나 이런 것에서 비롯되거나 혹 기습불선 그 기가 습성은 이제 반복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그 습관이 불선 착하지 못하였거나 즉 그러한 기질의 습관이 착하지를 못했거나 이게 뭐죠? 근칙 자 신칙 훈계 그래서 근칙 그러면은 이제 그 근면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면함이 없었다. 규문은 이제 아녀자의 그 문인이니까 아녀자로서의 지켜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그러한 것들을 근면하게 이제 훈계하다, 경계하다. 그래서 근면하게 그러한 규문 아녀자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근면하게는 성실하게 지킨 바가 없거나 그래서 뭐라고 했죠? 부녀자로서 행실을 게을리하거나 그랬는데 어쨌든 규문의 그 안방의 그 문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키지를 못했거나 임한 거죠. 임하는 거 기자성 저 자자는 방자할 장자죠. 방자할 자 한번 볼까요? 방자할 예, 마음대로 자 방자할 자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성 마음대로 하는 성품이 이게 넘을 원자죠. 뛰어넘을 원래 예를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의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예를 넘어서서 그 방자 마음대로 임했다. 맡길 임자 뭐 이게 이말 임자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임했다고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맡겼다. 이말 임자 맞을 임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그 성질 그것대로 나를 맡겨뒀다. 임했다. 그러니까 방자하게 내버려뒀다. 예의에 어긋나게 내버려뒀다.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다 뭐다? 이런 경우가 이 여자가 이제 음사를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번역본만 읽어볼까요? 무릇 여명 여자의 명을 볼 때는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으니 음란함과 사특함을 가벼이 판단할 수 없으니 함부로 이야기하여 업신여기는 것은 신을 노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의 예로서 명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혹은 조상이 서울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혹은 가문의 기운이 황급하다거나 즉 운세가 몰락하였다거나 가문이 운수 때문에 어떻게 뭐 안 좋게 흘러간 그런 거였다거나 혹은 남편의 불초함 때문이거나 혹은 어미나 시어머니가 어질지 못하여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규훈이라고 잠깐 그렇다거나 혹은 배우고 익힌 기질이 선하지 않다거나 부녀자로서 행실을 게을리하거나 그 방자한 성질이 예의에 벗어나게 내버려된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입사 소향. 자, 소자는 불사를 소자죠. 우리가 이제 그 향을 피울 때 불사르죠. 그런 것처럼 입사 사찰에 들어가서 불살라요. 뭐 향을 사찰에 들어가서 향을 불사르고 유안 이게 놀다라는 의미죠. 유안 놀유 희롱할완 그리고 간 봅니다. 희청사 자 놀이자 그 다음에 들을 정자 글사자 말사자 그래서 놀고 그리고 놀이와 듣고 말하는 거 그런 것을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극을 보러 다니거나 듣고 말하거나 그 다음에 남녀가 혼잡 섞여서 있는 경우 섞여서 놀거나 처음인 즉 계학 계단 아래죠. 계단 아래 즉 섬돌 아래서 방진 맞죠? 부진이네. 부진 별부자 부진 그래서 엎드려서 섬계자죠. 이게 섬계자 돌계자 우리가 오동나무 뭐 계단나무 할 때 그 계자죠. 네, 섬돌계자 그러니까 섬돌 그 계단 아래에서 부진 패치어서 베푸는 그러한 것들이 하지만 오래되는즉 내당 연설 안쪽에서 연설한다. 내당 연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안방에서 연설하게 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섬돌 아래 엎드려서 말하다가 즉 공손하다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 안방에서 연설하게 되니 30번 볼까요? 뭔 뜻인가? 30번 계단 아래서 무릎을 꿇고 고분고분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면 음란하고 사악하여 구차스러워 말을 하게 하여 더럽히게 되니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자가 좀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처음에 즉 계하 부진 처음에는 계단 그 섬돌 아래에서 뜻을 말하다가 엎드려서 공손하게 이야기하다가 오래일 구자죠. 오래되는 즉 시간이 지나면 내당에서 말을 하고 처음에 혹 말이 현자 절이 지고사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혹 그 말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어질고 효와 절개와 의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사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가다 보면 점점 미칠 급이죠. 점점 미친다. 뭐에 음사구합지 예사 음란하고 사특하고 구차한 그러한 것과 합을 하는 더러운 말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어질고 효와 절개와 의리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음란하고 사특하고 구차하고 그러한 더러운 언사들을 계속하게 된다. 그 말일 겁니다. 처음에는 혹 어질고 효성스럽고 절개와 의리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점점 음란하고 사특함 및 더러운 말과 함께하니 무촉 동심호 보는 이제 이게 지키다 뭐 그런 뜻이죠. 자 지킬 보자입니다. 지킨다 촉은 뭐냐면 생각에 닿다는 거 어떤 생각을 닿다 생각에 닿음이 없거나 동심 마음이 움직임을 지키겠는가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닿을 때마다 마음에 동의함이 없겠는가.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31번 계속 이어지면 음란하고 사악하며 구차스러운 말을 하여 더럽히게 되니 주변 사람이나 남편은 손인들 되어보고 싶으랴.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을 구차스럽게 하니까
마누라를 이제 부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게 자, 보, 무, 촉, 념, 동심, 자, 지키다, 촉, 념, 생각이 다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없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이야기하다 자꾸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그런 더러운 이제 언사들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겠는가? 그 지킬 수 있겠는가? 지킴이 가능하겠는가? 청렴, 만지고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와서 닿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해석을 보시면 번역본을 볼게요. 그러면 자 생각이 닿을 때마다 마음의 동요함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생각 자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제 음란한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 음란한 말들을 할 때마다 노출될 때마다 그 생각들이 노출될 때마다 우리 마음도 그런 음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그러한 까닭에 거가 집에 머무르면서 제1 건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엄숙 규문. 규문은 이제 안방이죠. 아녀자가 머무는 그러한 안방에 있어서는 엄숙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안방에 엄숙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맞나요? 그러한 까닭에 집안에 머무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엄숙한 규방에 머물면서, 그렇죠? 엄숙한 규방에 머물면서 엄숙해야 되고 규휘 이 휘장휘자인가요? 휘장류 휘장이 맞죠? 규위 맞습니다. 안방규 휘장이 안방 휘장 지내 그러니까 안방에 쳐놓은 이제 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 휘장위 그러한 규위 내에 불출희연 희롱하는 말들 그렇죠. 어떤 그런 음란하고 그런 희롱한 말들이 불출 그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즉 형우지와 행이라 그런즉 형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 좋은 거죠. 형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한 형이 그 고통이라고 번역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고통이라고 돼 있죠. 고통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그 화행 그것을 몸소 행동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말이다. 즉 이런 음란한 말들을 하지 않고 엄숙하게 그런 지키고 그런 규율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는 뭐다? 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규유 아니 방유 방해유 휘장유 방해유 방유지 중 그래 방해 그 휘장 그 중간에 불문 들리지 않아야 된다. 뭔 소리가? 희소, 지성. 자, 웃는 소리와 희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즉 상경, 서로 공경하는 지풍저. 28번 볼까요? 28번이 저 나타날지 불구착. 그래서 서로 공경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뭐 이렇게 있을 때 규방 안에서 여자들끼리 음란패설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부인에 대해서 좀 생각이 안 좋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서로 존경하는 마음의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기풍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아야 그게 그런 게 아까 여기 방유지중 그래서 방의 그 휘장이 있어서 그걸로 이상 웃고 떠들고 그런 소리가 들을 문자죠.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즉 서로 존경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그렇게 되는즉 집안의 주인의 지방된 가는 주가자는 불가 불신지라 뭐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가
금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런 것은 그 집안에서조차도 이렇게 희낙낙거리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느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한자들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